지배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우리 동창회에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라고요. 왜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입니까? 잘 차려입은 만식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식당 지배인은 만식의 말을 못 들은 척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있던 덕배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리 말씀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귀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특실로 모셨을 텐데요. 결제는 평소대로 법인카드로 처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장부에 달아놓을까요?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최고급 갈비집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덕배에게 냄새난다, 회비는 낼 돈이 있냐며 술잔을 던지듯 건네던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덕배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씁쓸했던 그날의 동창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어리석은 친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덕배 씨는 동네 어귀에서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낡은 트럭을 몰고 나가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고 고장난 선풍기나 냉장고를 실어 날랐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손톱 밑에 낀 새카만 때, 영락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덕배 씨가 사실은 이 지역 알짜배기 땅과 건물 서너 채를 가진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상경해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사둔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벌었고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건물을 올리고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덕배 씨는 부자가 된 뒤에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쓰나 땀 흘려 일하는 게 최고지. 그는 건강도 챙길 겸 소일거리가 필요해 고물상을 차려놓고 틈나는 대로 동네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덕배야, 잘 지내냐? 이번 주말에 읍내에서 동창회 한다. 너도 꼭 와라. 만식이도 온다더라. 걔 이번에 사업 크게 성공해서 외제차 타고 온다는데 너도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든든하게 먹고 가. 전화기 너머 총무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너 형편 어려운 거 아니까 와서 공짜 밥이나 먹어라 하는 듯한 동정심 말입니다. 덕배 씨는 껄껄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식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저어지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집안이 좀 산다고 으스대던 녀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기니 뭐니 해서 친구들 돈을 떼어 먹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번엔 무슨 사업이 잘 풀렸는지 기세등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배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갈까? 아니면 그냥 평소 내 모습대로 갈까? 덕배 씨는 거울 속 자신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거칠애가 무슨 소용인가?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거적대기를 입고 가도 반겨주겠지. 그는 친구들의 진심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약속 장소는 읍내에서 가장 비싸고 잘 나간다는 황금 갈비였습니다.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최고급 한우만 파는 곳으로 지역 유지들이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당 건물주는 바로 덕배 씨였고 식당 운영도 덕배 씨가 투자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 입던 낡은 점퍼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그리고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막 고물상 일을 마치고 온 터라 옷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고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노신사, 숙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덕배 아니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배 씨에게 꽂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 그리고 경멸 섞인 놀라움이 교차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야, 덕배야. 너는 동창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 왔냐? 아이고, 냄새 좀 봐라. 씻고나 오지 그랬어. 친구들은 악수를 청하려다 말고 슬그머니 손을 뒤로 뺐습니다. 덕배 씨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덩치 큰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양복에 금목걸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찬 만식이었습니다. 뒤이어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양주 상자를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이, 친구들, 내가 너무 늦었지? 오늘 이 만식이가 쏜다. 마음껏 처먹어라. 만식이의 등장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만식 사장님 오셨네. 야, 때깔부터 다르다. 진짜 성공했나봐. 아까 덕배 씨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던 친구들이 만식이 앞에서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알랑거렸습니다. 만식이는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덕배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덕배 아니냐? 야, 너 꼬리 그게 뭐냐? 노숙자냐? 만식이가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덕배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법도 한데 덕배 씨는 담담하게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랜만이다 만식아. 사업 잘 된다며? 보기 좋다. 덕배 씨가 점잖게 인사를 건넸지만 만식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보기 좋은 건 나고 너는 보기가 좀 그렇다. 냄새나서 밥맛 떨어지겠네. 야, 종업원. 여기 환풍기 좀 세게 틀어라.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만식이의 모욕적인 언사에 몇몇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만식아, 그래도 친구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 덕배도 사정이 있겠지. 착한 친구 철수가 말려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식이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덕배 씨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야, 덕배야. 너 오늘 회비 낼 돈은 있냐? 이거 가져가서 목욕이나 좀 하고 남는 돈으로 국밥이나 사 먹어라. 여기 소고기는 내가 평생 일해도 못 사 먹는 거다. 친구로서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선이자 조롱이었습니다. 덕배 씨는 물끄러미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덕배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만식이에게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침뱉음을 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덕배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식아, 돈은 됐다. 나도 밥값 낼 돈은 있어. 덕배 씨가 돈을 다시 밀어냈자 만식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 자식이 호의를 베풀어도 지랄이야? 거지 같은 게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야, 너 오늘 내가 쏘는 술 마시지 마. 내 돈으로 산 고기 한 점이라도 입에 넣으면 가만 안 둔다. 만식이는 술에 취해 점점 더 포악해졌습니다. 덕배 씨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만식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덕배 씨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숯불 위에서 한우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값비싼 양주가 돌았지만 덕배 씨의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물만 들이켰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만식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계산서 가져와. 내가 일시불로 긁어줄 테니까. 그때 식당 지배인이 급하게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배인은 만식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구석에 있는 덕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누추한 홀에서 식사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식당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친구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만식이는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누구?
저 거짓골 한 덕배한테 회장님이라고 한 거야? 덕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등이 펴지고 주눅 들어있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지배인 괜찮네. 친구들끼리 편하게 밥 먹으러 온 건데 뭐하러 유난을 떨어. 직원들 고생하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덕배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번에 새로 인테리어 한 건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리고 지난달 본사 수익금 정산 보고서는 내일 아침에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대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지분 배당금에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법인 카드로 할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된 만식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봐요 지배인.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요? 얘는 고물 줍는 덕배라고. 이 건물주가 누군지는 몰라도 저런 거지가 아니란 말이요. 지배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만식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이 황금갈비 프랜차이즈의 소유주이자 이 건물을 포함해 시내 빌딩 3채를 가지고 계신 박덕배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직원들 월급 주시는 분한테 거지라니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만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5만 원을 던져주며 모욕했던 자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덕배가 회장님이래. 건물주? 그것도 3채나? 아이고,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 덕배야, 아니 회장님. 몰라봐서 미안하네. 우리가 눈이 삐었지. 태세 전환은 빨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만식이에게 술을 따르던 친구들이 이제는 덕배 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덕배야, 사실 나는 내가 잘 될 줄 알았다. 옛날부터 성실했잖아. 우리 아들 취직 좀 부탁해도 될까? 역겨운 아부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덕배 씨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주저앉아 있는 만식이 앞으로 갔습니다. 만식이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덕배 씨는 만식이가 던졌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식이의 양복 주머니에 정중하게 꽂아주었습니다. 만식아, 돈은 참 무서운 거다. 없으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너무 많아서 자만하면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지. 내가 번 돈, 내 능력으로 번 거니 자랑스러울 거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살 수는 없는 거야. 친구 사이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덕배 씨의 점잖은 꾸지람에 만식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덕배 씨는 지배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지배인, 오늘 내 친구들 밥값은 내가 낸 걸로 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양주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니 주문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청구하고, 만식이가 시켰던 수백만 원어치 양주값은 고스란히 만식이 몫이 되었습니다. 덕배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친구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구들아, 오늘 밥 맛있게 먹었나 모르겠다. 나는 먼저 일어날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람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냄새나는 작업복 입었다고 마음까지 냄새나는 건 아니고 비단 옷 입었다고 마음이 다 비단결은 아니더라. 덕배 씨가 식당을 나서자 뒤에서 친구들이 덕배야, 같이 가 하며 따라 나오려 했지만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정중하게 막아섰습니다. 덕배 씨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낡은 트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츠나 아우디 사이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배 씨는 차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통쾌한 복수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돈이 있다고 아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50년 지기 친구들마저 그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자신의 인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덕배 씨는 작업복을 벗어 빨래통에 넣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먼저 떠난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멋있었지? 당신이 봤으면 배꼽 잡고 웃었을 텐데. 당신 말대로 살길 잘했어. 겉멋들지 말고 속을 채우라던 당신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다음날 아침 덕배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트럭을 몰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고물 삽니다. 고장난 냉장고, 세탁기 수거합니다. 그의 확성기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회장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그는 다시 고물상 김씨로 돌아왔습니다. 길 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유, 덕배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부지런도 해라. 덕배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날씨가 좋아서 집에만 있을 수가 있어야죠. 건강하세요. 그의 미소에는 1,000억 원을 가진 부자의 여유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동창회 사건 이후 만식인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만식인은 돈 자랑하다 망한 놈으로 낙인 찍혀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덕배 씨에게는 매일같이 친구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털어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덕배 씨는 또다시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똥과 같습니다.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저는 이제야 그 똥을 좀 치워보려고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진정한 멋이 무엇인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덕배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고 있는 옷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사는 아파트 평수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덕배 씨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땀 냄새 나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겉은 고물상이었지만 속은 다이아몬드였던 남자 덕배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